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짜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질문을 없애라.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 어게인을 하기로 했어. 우리 회사에서. NKY에서. 근데 직업인가 그거 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야,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처음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상태다. 그러면 그거 팀장이 무진장 잘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시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컨셉을 못 잡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못 잡고 있는 중이죠.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질문 없애야 돼요. 근데 질문을 없애지 않으면 나 이거 왜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살 왜 빼지? 나 공부 왜 하지? 그래서 내가 NKY 들어와서 열심히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묻는지 아세요? 자신의 처음부터 지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없애는 구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질문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좋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 7시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30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히 미리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체성을 띄어야 행동으로 바로 이어가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고 자기한테 지시 자체가 너무 러프해서 그냥 하루에 영어 공부 조금씩 하기. 언제 조금 하냐고 언제. 나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명상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입니다. 물을 끓여 커피물 끓이면서 커피물 끓이는 소리 들으면서 두 번째, 공부는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할 것이다. 장소까지. 운동,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결혼에 관련 아침 8시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 줄 것이다. 유치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 행복, 공부, 성공 다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아서 그렇게 내 안에 질문이 많아. 내가 이걸 왜 하나? 이까짓 거 해서 뭐가 되나?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이룰 수 있겠어? 내 안에 있는 질문에 한 5번만 시달리면 결국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방향을 다 잃었거든요. 그걸 결심했던 나 자신조차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질문을 없앨 만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획을 짜야 목표가 습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웃소싱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아웃소싱이 뭔지 아세요? 습관이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습관이 자꾸만 어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나랑만 약속한 거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랑 약속하면 어때? 습관이 지켜지죠. 나랑만 약속을 하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제가 영어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한 달에 1명 외국인과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마. 한국말로만 해도 힘들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뭐야? 나랑 약속이 아닌 아웃소싱을 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아웃소싱 했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명씩 잡아. 인터뷰 알았지? 이렇게 아웃소싱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지네 고생 안 하니까. 짐 노저스 모셔서 우리 다음 강의 한 번 더 들을까요? 대표님 이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분 연락해 볼까요? 너무 일을 잘해. 그래서 어김없이 한 달에 1번씩 하게 되네요. 바로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나랑 운동하자, 알았지?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네가 날 꼭 데리러 와. 뭔가 이렇게 품성적으로 더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왜 한다 그러면 죽어도 하는 애 뭐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를 하나 파트너로 두는 거야. 저녁 6시에 너 꼭 나 데리러 와. 아니면은 새벽 4시 반에 우리 NKY에 보면 새벽 기상반 있어요. 자, 새벽 기상반한테 날 깨워달라 그래. 나 여기 들어갔어. 이건 뭐예요? 아웃소싱 한 거죠. 내 습관을 아웃소싱 한 겁니다. 훨씬 더 잘 지켜지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목표와 꿈을 아웃소싱된 습관으로 만드는 거. 아웃소싱 습관으로 만드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꿀팁으로 가져가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끌려야 됩니다. 자, 끌려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원하는 일과 묻고 긍정의 신호를 만들어라.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세트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일기 쓰고 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감사일기 쓰는 게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싶어. 그러면 감사일기 쓴 후에 그 다음에 휴대폰 본다. 고객 3명에게 전화한 후에 스포츠 경기 본다. 30분 동안 운동한 후에 페이스북을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네이버 들어가서 신문 읽고 스포츠 경기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SNS 보고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하죠. 근데 감사일기 쓰기, 고객 3명에게 전화하기, 30분 동안 운동하기 이거는요. 이건 어때? 이건 좀 빡세죠. 이건 내가 습관으로 안 잡아가면은 이걸 하겠어? 그러니까 세트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이게 묶어놓으면 뭐가 되냐면 신문을 읽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이버로 신문 들어서 읽는 동안 막 머릿속에 막 이만한 게 달려있지. 감사일기 왜 이게 세트니까. 그죠? 그러면 내 스포츠 경기나 보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근데 고객 3명 전화해야 되는데 이메일 해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SNS 막 보기 전에 인스타그램 봐야 돼.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두 개를 묶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쉬워요. 이게 감사일기 쓰기, 고객 3명 전화하기, 30분 동안 운동하기가 이게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보세요. 신문 읽고 스포츠 경기 보고 드라마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이걸 대단한 결심 안 해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제대로 뭔가 노력해야 되는 내가 마음과 몸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를 엮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3단계는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없애라. 환경을 재구성해라.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꾸만 뭘 먹어 그런 거 치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냥 커피는 좋은데 믹스커피 안 좋아. 그럼 믹스커피 싹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죠? 내가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 그럼 어때요? 연필, 볼펜, 노트 뭐 등등 책상 위에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찾으려 그러다가 귀찮아서 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책상 위에 널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로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장비를 쫙 펼쳐놔요. 언제든지 딱 손에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어때? 운동복, 신발, 운동 가방, 물병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아침에 찾다가 물병이 없네. 물병 산 다음에 운동 나가야지. 그러다 물병 사는데 3일 걸려. 해봤죠? 이거 다 챙겨놓으라고요. 미리. 다이어트에 속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에 시장 봐서 야채를 다 소분해서 찬압에 탁탁탁탁 넣어놓으면 되죠. 안 그러면 힘들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쉬워야 됩니다.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포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장애물을 없애고 환경을 재구성하는 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워야 된다. 이게 칭찬 구조 만들고 눈에 보이게 보상받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하고 나면 하늘이셔 봐. 뭐 이런 게 있듯이 칭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보상을 남이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줬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상을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해줬었죠. 많이. 그죠? 근데 결혼해서 30살 이후에는요. 내가 나를 보상하지 않으면 내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사람이 있게 없게? 한 명도 없다. 내 고생한 건 나만 알아. 집에서 열심히 애 키웠어. 남편이 뭐라 그래? 집에 들어와서 애 키우냐고 너무 3년간 고생했으니 너는 이런 걸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원래 남들은 자기 고생만 보이지 남 고생은 눈에 안 띄어 잘. 맨날 집에서 애랑 있으면서 뭘 이렇게 얘기 안 되니까 내가 보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생 내 꿈의 스폰서도 나고 나를 보상해 줄 사람도 난 나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나한테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내가 나한테 보상하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구조 만들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짓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습관인 거예요. 살 빼기, 영어도 공부하기, 그리고 따끔따 끝까지 숙제 다 해내기. 그래서 여러분 따끔따 숙제 다 해내면 스스로 보상해 주세요. 자기에게.
그래, 그렇게 하면 나도 열심히 돈 모아갖고 나중에 몇 돈짜리 금목걸이 하나 사, 해차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내가 나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